월요일 저희가 집중 분석 시간 특집으로 좀 마련했습니다. 올해 이제 몇 가지 좀 화두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세계 경제, 한국 경제,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산업 트렌드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여기저기서 위기설은 있고 미국도 좀 주가도 좀 과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올해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IMF의 전망을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예. 2019년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그 추이를 보면 가장 저점이었죠. 근래 들어서 네. 3.0%로 저점이었고 그 2020년은 3.4%로 완만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복세에는 우리가 위기설이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 나라들을 이제 그룹 오브 포라는 표현을 썼어요. 4개 권역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네. 4개 권역이 이제 미국, 유로존, 일본, 세계 선진국 그룹이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이 4개 권역은 좋지 않은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흥국들, EMDE라고 하죠. 신흥 개도국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소위 반평균 성적이 올라가는데 어떤 우등생들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이 잘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반평균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예. 세계 경제가 반등세를 보일 것인데 그 반등세가 주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 세계 경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판단이셨고요. 우리 경제가 이제 어떻게 갈 건지가 관심사인데 우리도 사실은 저점을 좀 지나고 있다는 그런 그 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슈퍼 예산으로 해서 정부 이제 재정 정책에 의한 어쨌든 경제 좀 회복을 우리는 노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네,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도 역시 경기 부양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로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경제를 좀 되돌아 보면 2019년 주요 경제 지표 중에 제일 안 좋았던 것이 투자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했었고 이 투자 말고도 또 중요했던 것이 이 수출인데요. 수출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수출, 투자 이 두 가지 부분이 유독 안 좋았다.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유독 이 두 가지 부분이 마이너스를 지속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번 재정정책의 방향성, 이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투자와 이 수출을 어떻게 진흥할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예산 지출 부문을 12개로 쪼갠다면 그중에 이제 4가지를 이제 경제 부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경제 부문을 좀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이제 R&D 영역, 환경, 그리고 산업 중소 에너지 영역, 그리고 SOC 이 4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9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 건 맞아요. 2020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 거 맞고요. 그러나 예산의 쓰임이 좀 달라졌는데 2019년의 예산은 주로 보건복지 고용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면 2020년에는 좀 더 이 경제 부문 투자 진작과 또 기업들의 R&D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활용하는 이런 영역,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진흥하는 영역, 이런 영역을 중심으로 예산이 좀 확대 편성된 것을 보면 경기 부양적으로 투자 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정부는 2.4%, 한국은행은 2.3% 올해 예측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 사실 최종 성과가 나와봐야겠지만 2% 혹은 1.9 이 정도잖아요. 네. 2.3, 2.4 정도, 낙관적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좀 사실 낙관적이라고 그렇죠? 보고 그쵸? 있습니다. 정부 대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2.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을 1.9에서 2.0 그 사이로 보고 있고 완만한 반등세 2.2%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늘상 그랬듯이 이제
정부나 기재부나 이제 KDI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은 상단에 전망치를 두고 있고 이제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조금은 중간에서 이제 중하단으로 가고 있고 네. 이제 투자 금융사들이 굉장히 낮은 전망을 보통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이 전망치는 다소 이제 전망치라기보다는 예. 목표치에 가깝지 않나 예.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경제, 한국경제 올해 그림부터 그려봤고요. 사실 오늘 우리 김광석 실장님과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사항은 그래서 이제 산업의 변화들이 어떻게 트렌드가 나타나느냐 여기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디지털 혁명, 혁신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예. 디지털 전환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경제 자체가 아예 바뀌는 것이죠. 네. 소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쇼핑에 의존하다가 이제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것처럼 네. 이런 것이 바로 디지털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 나가는가, 디지털 경제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또 아날로그 경제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텐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전환해 나갈까에 따라서 기업들의 나름의 어떤 생사 혹은 성공과 실패가 좀 네. 이게 달려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네. 그런 영역들은 주로 뭡니까? AI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이제 AI 네.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5G를 비롯한 네트워크 네. 이런 이 세 가지 주로 이제 세 가지 기술인데요. 네. 그 밖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블록체인이나 VR, AR 이런 여러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비스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거죠. 아주 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 있는 한 온라인 쇼핑몰 기업인데 안경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제이사인데요. 지금 보통 우리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구매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안경을 써봐야 써보고 되니까. 구매를 예.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진스브레인이라는 이 일본 기업은 네. 이 안경을 온라인이지만 써보고 구매할 수 있게 UX라고 합니다. 네, 가상의 공간에서 그렇죠. 써본다는 거죠. 써보고 네.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주로 가상 증가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나의 얼굴에 추천된 안경을 써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네. 한다. 그 얼굴은 찍어야겠군요. 자기 얼굴을 찍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맞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온라인 쇼핑이더라 하더라도 이 온라인 쇼핑 하에서도 네. 이 안경을 써보고 구매 여부를 경험하게 네. 하는 그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네. 사례지만 여러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그 미국의 신발 업체 가운데 원하는 신발을 한 3컬레 정도 구입하면 집에 보내주고 한 컬레만 사고 2컬레는 반송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오프라인에서의 어쨌든 최적의 소비자 만족인데 이게 네. 다 이제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간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아유, 시간이 없네요. 지금 그러면 이제 사실은 AI 고민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이 따라가고 있느냐, 어떤 기업이 있으냐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나중에 좀 밀어놓고요. 오늘은 네. 이제 현안을 좀 봐야 되니까 네. 5G 얘기하셨어요. 네. 5G는 우리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뭐 하루인가에 먼저 시작했지만 예. 제일 먼저 한 건데 예. 5G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초의 5G 국가였는데 최고의 5G 국가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어떻게 하면 5G 선도 국가, 최고 국가로 만들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5G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인프라 투자에 관한 이 현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5G를 활용하는 서비스 산업. 그리고 주로 이제 5G를 활용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 하에서 적절한 그런 서비스들인 것이죠. 네, 그런 서비스 산업들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결국은 이제 디지털의 이제 범주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가장 많아요. 범위로 보면요. 그런 네. 점에서 이제 최근에 무슨 우리가 인터넷 은행도 그렇고 데이터 3법도 통과했지만 이런 간편 결제, 지급 결제 이런 쪽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인데요. 어떤 쪽으로 발전 속도가 갑니까? 네, 지금 공항을 이용한다. 네. 국내 공항을 이용한다.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네. 이미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공항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3분 만에 이제 나의 생체 인식 기술과 신분증을 같이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등록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지문이나 정맥만 가지고 나임을 보여주는 거죠. 나임을 개인 인증 절차입니다. 이렇게 개인 인증 시스템의 생체 인식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급 결제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동전 없는 사회가 이제 한국은행이 주창하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2020년 동전 없는 사회 만들겠다. 동전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유통 매장 같은 게 편의점이나 유통 매장에 가면 이미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뭐냐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나머지 거스름돈에 해당하는 동전을 지급받지 않고 계좌이체로 받는 방식이죠. 아니면 포인트로 지급받는 방식. 네. 이렇게 지급 결제의 영역에서 현금이 아닌, 동전이 아닌 다른 생체 인식 기술들을 활용한 그런 말 그대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그런 지급 결제 산업의 모습이 뚜렷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편의점에 가서 뭘 하나 샀는데 1,100원이더라고요. 네. 2,000원을 내려고 하니까 900원 잔돈 받기 귀찮아가지고 네. 카드로 했어요. 네. 그런 맥락이죠. 그런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분야인데요. 에너지는 사실은 아무리 디지털로 가더라도 사실 우리가 디지털로 에너지를 쓸 수는 없고 에너지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많은 변화들. 우리는 이제 전기차, 특별히 수소 경제를 우리 경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요. 네. 수소 경제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글로벌한 추세이고 우리가 선두에 서 있는가 궁금해요. 네. 일단 중요한 모멘텀 하나가 도쿄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 때 5G 최초 국가임을 계속 쇼케이스처럼 보였던 것처럼 네.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이 수소 사회를 이미 도입되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쇼케이스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화봉송 자체를 수소로 하고요. 네. 그리고 올림픽 스테디움까지 연결하는 모든 수송로를 다 수소버스로 이동하고요. 중간중간에 수소 충전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 사회가 우리는 이미 도입되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수소를 지금 활용하는 영역 중에서도 하나가 수소 자동차인데요. 이거 말고도 수소를 생성하고 수송하고 저장하고 그 자동차 외에 다른 활용 영역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굳건히 하고 R&D를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주목할 만한 산업 트렌드 김광석 실장님은 이제 키워드를 뽑으신 거죠. 디지털 전환, 5G, 동전 없는 사회, 수소 경제 얘기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관련된 기업이 어디냐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데 네. 오늘은 이제 그럴 시간이 좀 안 되고요. 다음에 좀 모셔서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산업과 기업들 좀 점검할게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